지금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시계가 하나 있죠. 그 시계는 바로 스와치와 오데마 피게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내놓은 로얄팝이라는 시계예요. 이게 3대 워치메이커의 행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프라임타임의 준이고요.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또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바쁘신 분들은 챕터를 통해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아이스에 끌려갔다 온 거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워치스 원더스 편으로 롱폼을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디스크 정리 중에 메인 영상을 지워버립니다. 근데 그게 날라가서 다시 녹화를 뜨고 다시 편집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번에는 스와치가 어마무시한 시계를 공개하죠. 바로 오데마 피게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내놓은 로얄팝이라는 포켓워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로얄팝은 포켓워치 형태로 출시되었지만 워치 헤드를 프레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현재 스와치는 스트랩 키트를 별도로 내놓지 않았는데 만약에 애프터마켓 스트랩과 브레이슬릿이 나온다면 손쉽게 손목시계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계인들로부터 이러한 확장성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스와치 매장 앞에서 캠핑 의자를 갖다 놓고 캠핑을 시작했어요. 무슨 디자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미 벌써 줄부터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스와치 매장을 갔다 왔어요. 보고 왔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나오냐? 줄은 어떻게 서야 되냐?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줄 서는 거는 금지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좀 고민 중이에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면은 아마 좀 싸움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싸움이 나면 왠지 막 이렇게 건맨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고민 중인데, 자,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왜 뭐가 아쉬워서 3대 워치메이커 중 하나인 오데마 피게가 스와치랑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었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오데마 피게는 노는 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비싼 라운지에서 30년 이상 된 위스키 막 홀짝홀짝 마셔야 되는 그런 브랜드인데 갑자기 나이트클럽에 나타나가지고 소리 질러 막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스와치 그룹이 이전에 했던 그 문서치의 성공을 AP가 검토하지 않았을까? 스와치 그룹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이 문서치를 거론해요. 야, 우리 문서치로 돈 엄청 벌었어. 우리 비웃었지.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비웃었지. 우리 돈 엄청 벌었어. 돈이 되죠. 화제성 엄청나죠. 언제 스와치 시계가 피가 붙어가지고 그 몸값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오메가 광고도 돼요. 실제로 오메가 매장의 방문객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데마 피게가 걸어왔던 행보를 보면 오데마 피게는 생각보다 굉장히 젊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이 있죠. 마블이 있습니다. 카우스도 있어요. 거기다가 뮤직 관련된 시계들도 있고 스트릿 컬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AP가 이 스와치의 행보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메가가 스와치랑 문서치를 내놨을 때 AP가 추파를 던졌다고 해요. 스와치 그룹 계정에 야, 우리 이거 언제 할 거야? 우리도 한번 해야지. 야, 전화 줘. 약간 이런 식으로 추파를 던졌다고 해요. 그래도 명분이 없어. 아직도 좀 부족해. 왜냐면은 기존의 스와치가 행했던 콜라보레이션은 가족끼리 하고요. 가족끼리. 스와치 그룹이 엄마야. 엄마인데 하루는 둘째를 부른 거야. 야, 메가야. 우리 저기 저 꼴통 저거 스와치 좀 어떻게 좀 해봐. 도와줘봐. 해가지고 문서치를 낳았죠. 어마무시한 녀석을 내놨어요. 성공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스와치를 잡아봐요. 그래서 야, 저기 큰형 있잖아. 랑팡이가 쟤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진짜 그 공부도 착실히 하고 역사도 깊은 애인데 인지도가 좀 떨어져. 야, 너 메가 형한테 배운 것 좀 전수 좀 해봐. 해서 나온 게 스쿠바 51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넥스트는 뭐야? 그렇죠. 이 브랜드의 어르신 브레게랑 콜라보레이션을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입 20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친 거죠. 스와치 그룹과 전혀 상관없는 AP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감히 성역 같은 로얄오크를 건드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스와치 그룹과 오데마 피게는 예전부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1971년에 오데마 피게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SSIH라는 회사가 유통을 담당해주고 있었대요. 그 SSIH가 스와치 그룹의 전신격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SSIH는 그 당시에 오메가와 티소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스와치 그룹이 되는 거죠. 그 SSIH가 유통을 하는데 AP 제품들이 너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지. 스포츠 시계 하나 가지고 오면 내가 진짜 기깔나게 팔아줄게. 야, 포트폴리오가 안 좋아 이러면서 남 탓을 시전한 거죠. 근데 또 AP가 그거를 받아들여.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AP의 골레이라는 수장이 제랄드 젠트에다가 전화 한 통을 넣었습니다. 야, 우리 사정이 이런데 시계 하나만 디자인을 해줘 해서 나온 게 로얄 오크예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블랑팡이라는 회사는 지금 스와치 그룹 산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블랑팡이 프레드릭 피게라는 무브먼트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무브먼트가 하나 있어요. 11285라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데 그 무브먼트를 AP가 최근까지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스와치 그룹과 AP가 공동으로 만든 게 있어요. 니바크론이라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무브먼트의 심장이 되는 파트를 공동 개발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자성에 대응하는 무브먼트가 탄생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 둘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기업 간의 관계가 좋아도 밸류를 생각하면 오데마 피게가 손해보는 구도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콜라보가 성사될 수 있었던 건 소비의 개념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바뀌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치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갸우뚱할 수 있어요. 이 3대 매종 중에 하나가 진짜 나이트클럽을 방문해가지고 스와치랑 색상놀이 하면서 파티를 하는 거야. 난리가 난 거죠. 반대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되팔 목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이걸 좀 재미로 즐겼으면 좋겠는데. 그럼 주요 스펙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40mm 직경에 8.4mm의 두께를 지녔고 스와치의 바이오 세라믹 케이스에 빛방사 방지 코팅이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앞뒤로 탑재했습니다. AP 로열오크의 디자인을 잘 담아냈으며 스와치가 자랑하는 6비트 구동에 시스템 P51 무브먼트를 수동 방식으로 수정해 적용했으며 9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포켓워치로 나와서 그런지 방수는 생활 방수에도 못 미치는 이 기압에 머무릅니다. 오데마 피게 로얄 오크의 그 팔각형 워치 헤드를 그대로 본땄어요. 물론 비율 같은 게 다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그 모습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대신 이번에는 포켓워치에서 그대로 따온 거고 포켓워치에서 따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손목시계 형태는 아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이 로열팝이 처음 딱 공개가 됐을 때 실제로 나온 걸 보니까 그 AP가 가지고 있는 로얄 오크의 테피서리 다이얼을 정말 비슷하게 흉내를 냈어요. 이 테피서리 다이얼이 굉장히 만들기 힘든 거예요. 이거를 기계로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분명히 플라스틱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살렸다라는 부분에서 솔직하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베젤에 달려있는 헤어라인 같은 거 굉장히 구현을 잘했어요. 플라스틱, 이 바이오 세라믹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저 텍스처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디자인 구현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로얄 오크 세라믹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을 봤을 때는 두 종류로 나온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12시 방향의 크라운이 달려있는 로얄 오크 포켓워치의 그 레이아웃을 그대로 따른 모델이 있고 그래서 핸드도 투핸드예요. 그리고 서브세컨즈가 달려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한정으로 크라운이 3시 방향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3시 방향에 있는 모델은 딱 두 종류예요. 핑크색과 그리고 파랑색. 그리고 이번에는 블랑팡과 마찬가지로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했는데 처음에 시스템 51을 쓴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두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스템 51을 가지고 오토매틱 모듈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컨핸드를 제거했어요. 아니면 섭세컨즈로 만들든가. 이렇게 되면 두께가 굉장히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8.4mm의 두께로 이 시계를 내놨어요. 실제로 이 오데마 피게 로얄 오크 포켓워치를 봐도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예요. 그리고 옆면을 보면 굉장히 얇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로얄 팝은 그 정도로 얇지는 않지만 케이스백도 보여주고 매뉴얼 와인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두께까지 잡은 게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 리저브는 90시간이고요. 니바크론 밸런스 휠을 적용해가지고 항자성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이 제품을 보고 좀 놀랬던 부분은 일단 스와치가 가지고 있는 팝 워치에서 기본적인 형태를 따왔다라는 점에서 좀 박수를 쳐주고 싶고 중국의 광저우 형님들 스트랩을 따로 만들어서 팔지 않을까. 그래서 워치 헤드를 떼가지고
스트랩 그 틀에다가 이렇게 스트랩이 연결되어 있는 틀에다가 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데 정말 감사하죠. 이게 지금 벌써 렌더링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천지개벽이에요. 오메가가 처음에 문서치를 내놨을 때 이런 AI로 막 만들던 거 없었어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합성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예상도를 뽑아냈었는데 불과 한 3, 4년 전 얘기인데 진짜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파랑색 스카이블루 베젤이 달려있는 이 파랑색 서브세컨즈의 3시 방향의 크라운이 달려있는 이 모델이 대박 날 거예요. 왜냐? 이 시계야말로 정상적인 로얄오크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델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세라믹에 대한 인식이 좀 아쉽죠. 제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퀄리티가 좋다라는 건 만들어내길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지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바이오 세라믹은 굉장히 물러요. 그 내구성은 솔직하게 지금도 아쉬워요. 그리고 장난감 같은 이미지, 일회용, 그쵸? 일회용 같은 이미지도 있죠. 이 시스템 51 무브먼트는 오버홀이 불가능한 무브먼트예요. 그냥 쓰다가 어느 순간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무브먼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걸 포켓워치로 쓰는 것보다 스트랩으로 나오는 그 확장성에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볼 것 같아요. 한 1, 2년 있다가 그때도 스와치 매장에 로얄 팝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